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리랑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스리랑카는 그리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닙니다. 오래전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스리랑카 노동자 역할을 한 개그맨이 사장님 나빠요란 대사를 대유행시키면서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알게 된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우리에겐 관심 밖의 나라였습니다. 저녁 때 여기 야시장이 열려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스리랑카는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긴 26년간의 내전을 벌이느라 외국과의 교류도 많지 않았고 관광객이 가기도 쉽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여행자에게는 아시아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매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풍부한 문화유산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차밭 등 무한한 매력을 가진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2009년 오랜 내전이 끝나고 서서히 그 아름다움이 알려지면서 스리랑카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선 스리랑카 붐이 일었을 정도로 많은 유럽 여행자가 찾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여행자도 서서히 늘기 시작했으나 아쉽게도 2019년 수백 명이 숨진 폭탄 테러와 코로나로 인해 스리랑카를 찾는 여행자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로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다시 스리랑카를 찾는 여행자의 발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는 한번 찾았던 사람들은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제 경우도 가장 좋아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가 스리랑카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스리랑카까지는 항공료도 비싸고 거리도 먼데다 지금까지는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가볼 만한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를 지도 위에 눈물 한 방울 떨어진 모양 같다고 해서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막상 가보면 인도양의 보석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스리랑카를 여행할 7가지 이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풍요로운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화려한 불교 문화를 꽃피운 스리랑카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인도와 접한 스리랑카는 초기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인도에서 스리랑카를 거쳐 미얀마와 히말라야를 넘어 티베트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불교가 전래하였습니다. 이런 역사로 인해 역대 스리랑카 왕조들은 불교 관련 유적들을 곳곳에 건설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아누라다푸라와 폴론나우라를 비롯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시기리아 유적, 담블라 석굴, 미인탈레 등 형연할 수 없는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차밭입니다. 스리랑카는 세계적인 홍차 생산 국가입니다. 실론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홍차에는 스리랑카의 문화와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홍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스리랑카는 그야말로 꿈의 여행지이기도 하죠. 스리랑카의 홍차밭은 광범위하고도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데 그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스리랑카의 차밭은 타밀 여인들이 눈물로 심고 땀으로 키운 고단한 삶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여행자에게 그 아름다운 풍경은 그야말로 힐링의 장소입니다. 굽이치며 이어지는 차밭과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싱그러운 향기는 그 자체로 행복입니다. 싱그러운 차밭을 바라보며 산책하다 보면 스리랑카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절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변과 서핑입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곳곳에 보석처럼 빛나는 해변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무더위에 지친 여행자들은 선선한 차밭을 방문하거나 해변을 찾아 쉬면서 더위에서 벗어납니다. 스리랑카의 해변은 최근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동남아 해변에 비해 비교적 한적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물도 깨끗해서 스노클링을 비롯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고요. 스리랑카는 서핑을 배우기에 최적의 여행지입니다. 호주나 미국 등 서핑으로 유명한 나라에 비해 강습 비용도 저렴하고 파도도 좋아서 세계 각국에서 서핑하려는 여행자들이 몰려듭니다. 초급자에게는 남부의 웰리가마 해변이 인기가 많고
중급자 이상이라면 동부의 아루간베이 해변이 좋습니다. 특히 아루간베이는 서퍼라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서핑의 성지입니다. 서핑을 즐길 때는 항상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게임 드라이브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파리라고 부르는 것을 현지에서는 게임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게임 드라이브 하면 아프리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인도나 네팔, 스리랑카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볼 수 있는 동물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표범과 코끼리, 악어, 버팔로, 사슴, 멧돼지는 물론 다양한 종류의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국립공원이 많습니다. 시기와 장소만 잘 맞추면 한 번에 10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모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곳이 스리랑카입니다. 반면에 표범은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아주 운이 좋아야 볼 수 있습니다. 제 경우도 스리랑카를 여러 번 찾았지만 표범은 딱 한 번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아프리카를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스리랑카는 가성비 만점의 게임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는 낭만적인 기차여행입니다. 스리랑카의 기차여행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차바트로 가득한 스리랑카 중앙의 산악지대를 지나는 노선은 방송국이나 많은 온라인 매체들이 앞다퉈가며 소개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차 노선은 캔디의 사프탈리아를 거쳐서 바둘라까지 이어지는 산악 노선입니다. 스리랑카 기차여행의 백미로 꼽히는 이 구간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박과 폭포, 아름다운 마을이 수시로 펼쳐집니다. 또 다른 구간은 콜롬보에서 남부의 헤카도아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입니다. 이 구간은 인도양을 따라서 야자수와 숲, 어촌 마을이 펼쳐지기 때문에 산악을 달릴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기차를 탈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3등칸을 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난하지만 티 없이 맑은 미소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스리랑카에서의 기차 여행이 잊기 힘든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처럼 스리랑카의 기차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낭만과 추억이 묻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푸르름과 신선한 공기입니다. 스리랑카는 콜롬보와 캔디 등 일부 도시만 벗어나면 그야말로 초록 세상이 펼쳐집니다. 논과 밭, 야자수, 나무, 바다, 차밭 등 사방이 푸릇푸릇하고 공기가 맑습니다. 콜롬보를 제외하면 고층 빌딩이나 공장도 별로 없어서 스리랑카를 여행하는 내내 눈과 호흡기가 호강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기가 맑습니다. 특히 고원지대의 차밭 지역의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심신을 치유해줄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공기가 맑고 상쾌합니다. 개인적으로 스리랑카에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이 푸르름과 맑은 공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스리랑카를 여행한 사람들은 이구 동성으로 말합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의 달덩이처럼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라고. 스리랑카를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일부 툭툭 운전사나 상인들이 관광객을 속이거나 사납게 변해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여행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스리랑카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는 아닙니다. 더 많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 가식 없는 미소는 여러분에게 잔잔한 행복을 전해줄 것입니다. 스리랑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